자, 1부에는 돈을 벌고 싶다면 정부의 계획을 바로 해가지고 거의 이제 마인드 세팅 위주로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정치라는 거를 좀 일깨워드리는 그런 거에 힘을 좀 줬고, 그리고 이제 과연 과거의 그 입지론에 입각한 투자들이 맞았느냐. 안녕하세요. 서집달TV입니다. 자, 오늘은 소수 부자들, 소수 투자자들은 과연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속고 있었어요. 고수가 되고 싶다면 전문가를 믿지 마라. 네. 여태까지 프레임에 속고 있었다. 자, 아직도 강남 중심으로 서열화가 되고 있다? 그런 주장은 엉터리다. 그럼 왜? 왜가 중요하죠. 네, 왜가 중요합니다. 자, 입지가 좋으면 하락장에도 과연 버틸 것인가?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사실 입지가 좋으면은 하락장에도 굳건하게 버티고 입지가 좋으면 무조건 상승할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일일이 조사해 본 결과 그게 또 아니었잖아요. 네. 네. 결국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죠. 그럼 네. 지난 2008년 하락장에서 선방한 아파트가 과연 있었을까? 대부분의 서울의 전국 포함해서 모든 아파트들이 선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몇몇 지역의 아파트나 재개발 지역은 선방을 했죠. 그들의 특징이 뭐죠? 거점 개발지. 네.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치 아이파크. 대치동에 있는 그 한티 초역세권의 아파트죠. 2008년 당시 신축이었고, 대한민국 1등 학원가 근처이면서 좋은 상권도 있고, 좋은 학군지의 아파트. 다음으로 설명할 것은, 자, 강동구에 있는 암사동 프라이어 팰리스입니다. 지금도 강동구 중산층들이 가장 선망하는 아파트인데, 얘 또한 그 초품화이면서 초역세권 아파트죠. 당시 신축. 네. 자, 생소하시죠? 신길 뉴타운에 있는 지금 신길 하나 꾸며드린 아파트인데, 그 당시 2008년 당시에도 신축이긴 했지만, 얘는 신길 뉴타운 사업지 내에 있던 아파트도 아니었죠. 그냥 나홀로 아파트. 네. 중요한 건 이 영등포군에서 가장 조선족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네가 신길동이죠. 그리고 네. 영등포 역세권 집창촌의 배후 주거지죠. 네. 이와 비슷한 아파트가 그 다음 소개할 전동 신성 미소집 아파트. 네. 다 필요 없고 지금 청량리 역세권이 좋다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이때 2008년 당시에 뭐가 있었죠? 588 집창촌이 살아있었다. 네. 그런데 데이터를 한번 데이터는 보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2008년 리먼 사태가 딱 터지고 나서 장장 10년, 11년이라는 하락기가 왔는데 5년치 수치만 보더라도 대치 아이파크와 암사동 프라이어 팰리스는 약 마이너스 20% 정도가 하락했죠. 이 네. 말은 뭘 의미하냐면 내가 만약에 이때 2008년 당시에 영끌에서 해당 매물을 10억에 샀다고 가정한다면 5년 동안 실거주했는데 내 돈 2억이라는 돈이 공중분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국의 모든 아파트가 이런 하락 지표를 찍는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 중에서도 돈을 번 사람들은 있었다. 매우 소수이긴 하지만. 그거를 또 자,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죠. 신길 뉴타운 하나 꿈에 그린 아파트, 전동 신성 미소집 아파트. 한쪽은 조선족 주거지이면서 집창촌의 배후 주거지. 그리고 또 한쪽은 대한민국 최대 집창촌인 588의 배후 주거지인데 같은 시기에 무려 6.59%, 15.65%가 올랐죠. 예. 네. 한쪽은 오히려 떨어졌는데 한쪽은 오히려 버텼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상승기 때 그래프만 보더라도 한쪽은 지지부진하게 올랐고 한쪽은 아주 잘 우상향으로 올라줬습니다. 이게 네. 뭘 의미하느냐? 둘 간의 차이가 뭐죠?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첫 번째 대치 아이파크와 암사동 프라이어 팰리스는 사실 이미 거점 개발이 끝난 상태에서 입지가 돼버린 그런 형태의 아파트죠. 그냥 입지가 좋은 아파트. 그 말은 뭐냐면 소수의 부자자들은 거점에서 펌핑을 해서 단계별 피를 잘 먹었고 그 다음 쭉 정의를 일반 대중들이 청약 입주권 투자, 분양권 투자를 통해서 먹는 거죠. 예. 그런데 그 다음에 설명들 그 전동 신성 미소집 아파트나 신길 뉴타운 하나 꼬마에 그린 아파트는 아직 거점인 상태에서 단계별 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매물들 근처에 있던 매물들이었던 거죠. 네. 즉 한쪽은
서울시의 거점 개발지였고 그래서 1억화가 왕성하게 잘 나왔던 곳이고 다른 한쪽은 그렇지 못했다. 입지 좋은 아파트가 다가 아니었다. 네. 그러면 서경파파님, 그러면은 이번 책에 대체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입지 이런 거는 많이 알고 있지만은 거점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이번에 많이 이런 모르시죠? 책을 네. 집필하셨잖아요. 네네네. 네. 그렇다면은 이 거점이란 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점은 정치인의 치적을 정치인들이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기 위한 하나의 상징과도 같은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그 지역을 개발을 한다. 서울시의 거점 개발은 궁극적으로 일자리 개발입니다. 그러면 일자리만 개발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밥 한 끼 먹을 상권을 개발하죠. 그게 지금 하고 있는 상업지역, 고밀도 개발들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신규 노선을 이제 깔아줍니다. GTX나 뭐 신안산선 뭐 이런 것들. 자, 그럼 이제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 근무하는 분들을 위한 배후 주거지 사업을 합니다. 예. 네. 그러면서 하나의 유기적인 개발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안전진단을 집어넣던 재개발을 하던 무조건 빠르게 단계별 상승이 가능하다. 인허가가 빠르다. 그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요, 단계별 상승을 빨리 먹을 수 있다. 그게 핵심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엔 이거는 틀렸다는 말이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맞지 않죠. 과거에 강남 개발을 한창 했을 때는 아까 대치 아이파크가 있었을 때 사실 그게 도곡주공을 재건축한 그 사례잖아요. 네. 도곡주공 들어가서 단계별 상승을 먹고 나온 사람들이 승자였죠. 그 네. 대치 아이파크 입주권 투자, 분양권 투자 청약을 들어간 것보다. 예. 네. 지금 현재는 사실 강남은 이미 완성된 도시이기 때문에 이렇다 할 거점이 없고 개발이 없잖아요. 거점 개발이 없는 곳입니다. 자, 네. 거점 개발이 없는 곳을 굳이 재건축, 재개발을 해줄 필요가 없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근데 지난 4년간, 5년간 실제로 강남에서 시원시원하게 인허가가 나온 적이 있나요? 없기 때문에 잠실주공 5단지 음마아파트에 투자한 사람은 물론 지난 4년간 장이 좋아서 벌긴 벌었지만 다른 곳 거점 개발지에 투자한 사람들에 비해서 수익률에서 현격한 차이를 내고 있다. 네. 그렇다면은 과연 이번에도 똑같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인플루언서들은 계속 세뇌를 시키고 있죠. 이게 본인들의 비즈니스잖아요. 이런 매물들, 입지가 좋은 매물들, 신축 매물들이 잘 나가야 커미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네, 세뇌 당했다. 좀 섬뜩한데요. 네. 네, 그렇죠. 그렇다면은 전문가들은 진짜 전문가라기보다는 자기 비즈니스라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네요. 대부분 그렇죠. 예. 네. 물건을 팔거나 팔아서 수수료를 받거나 특히 재개발파는 그렇죠. 본인들이 보유한 매물을 팔거나 신축 빌라를 팔거나 아파트파는 어떻죠? 건설사로부터 커미션을 받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강변에 뭐 땡땡 그 뭐 이런 것들 이 대한민국 최고의 아파트라고 하면 이 건설사로부터 어떤 걸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 예. 네. 그거를 우리가 완전 무시할 순 없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평당 1억 지금 반포동 대장 아파트. 네.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아크로라고 생각하겠죠. 네. 2020년도쯤에 여기 아크로 리버파크를 진짜 살려고 했던 그런 분이 있었는데 절대 사지 말라고 했죠. 이거 말고 그 근방에 있는 재건축 단지를 사라고 했는데 이거 수익률에서 벌써 차이가 나죠. 얘가 뭐 하나 사실 안 좋을 게 없는 아파트죠. 한강변에 학교도 근처에 있고 역세권에 신축의 아크로라는 그런 브랜드를 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단계별 상승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아파트잖아요. 네. 오르긴 올랐지만 매우 불안하게 올랐다. 그걸 데이터로 좀 증명을 해야 되죠. 네, 그니까요. 입지, 상품성, 이 순서대로 서열화 될 것 같은데, 앞만 봐도. 부동산파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소수의 투자자나 소수의 고수, 소수의 부자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투자하지 않았다. 이건 이제 책을 보시면은 투기의 역사를 좀 살펴보시면은 제가 잘 구체적으로 얘기해놨는데 그걸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이 말이 맞을지. 자, 아크로 리버파크 반포 주공 사례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 반포 주공이죠. 네. 네, 반포 주공이 지난 1년간 얼마 번 거죠? 와, 19억 정도 벌었네요. 그런데 그래프를 보면 계단식으로 올랐죠. 네. 재건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1억에 따른 단계별로 상승해요. 근데 이거 불과 한 달 사이에 이 오름세가 한 달 사이 이만큼 오른 건데 너무 과도하게 오른 것처럼 보이죠.
이게 사실 지금 현재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규제 덕분에 뒤쪽에서 붙어야 될 피가 앞쪽으로 미리 붙어서 그럽니다. 전매 제한 때문에. 그런데 요 다음 사례인 아크로 리버파크를 보면은 투자금은 비슷하고 같은 기간 대비 절반 정도의 수익률. 그렇다면 우리가 돈만 버는 게 목적이라면 굳이 아크로 리버파크에서 살아야 되는가? 의문이죠. 예. 이해해요. 그러니까 아크로 리버파크는 대한민국 최고의 아파트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당연히 이런 아파트에 투자하고 실거주하는 것이 나의 자산 가치를 극대화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작 9억밖에 못 벌었다라는 결론에 넣으면은, 이게 지금까지 우리는 속았다는 네, 거잖아요. 맞죠. 네, 속았죠. 속았다.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은 왜 계속 그런 주장을 해왔던 것일까요? 이권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사실. 우리는 그렇네요. 이용당한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주택시장 트렌드는 뭘까요? 지금 현재 재개발로 넘어온 것 같아요. 신속 통합기에 그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주택 시장은 재개발 시장으로 넘어왔어요. 재건축도 물론 괜찮지만 재건축은 규제가 좀 더 있기 때문에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인데 어쨌든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거점 서울시의 거점 개발지 주변에 괜찮은 재개발과 재건축은 생산이 있다. 예. 예, 일반 그렇네요. 새 아파트는 이제는 생산이 없다. 예. 예, 좀 많이 충격적입니다. 진짜 충격적이고, 그렇다면은, 이렇게만 설명을 들으면은,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싶은데, 어, 성형파파님의 책에는 어떤 게 좀 나와 있을까? 한번 좀, 일부 한번 네, 좀 총 볼게요. 1부, 2부, 3부, 그리고 부록으로 했는데, 자, 1부에는 돈을 벌고 싶다면 정부의 계획을 바로 해가지고 거의 이제 마인드 세팅 위주로,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정치라는 거를 좀 일깨워 드리는, 그런 거에 힘을 좀 줬고, 그리고 이제 과연 과거에 그 입지론에 입각한 투자들이 맞았느냐? 과거엔 맞았을 수도 있어요. 특히 마레프가 나왔을 때 즈음에는 맞았죠. 그때 정책과는 맞물렸는데 지금 현 정책과는 맞지가 않다. 예, 그걸 좀 일깨워드는 서술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땅값이 오르는 공식, 땅값이 떨어지는 공식. 네. 결국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땅값은 오르고 이건 예를 들면 더 좋겠는데 강남 역세권에서 가장 비싼 땅은 어디죠? 강남 역세권, 초역세권, 상업지역이 가장 비싸다. 그럼 강남 역세권에서 가장 저렴한 땅은 어디죠? 강남 역세권 배우 주거지, 2종, 3종 주거지 아파트들이 가장 저렴한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땅값이 오를 때는요. 어떤 순서로 오르냐면 강남 역세권에 있는 상업지역 내에 있는 그 땅 안에 바운더리에 유동인구, 소비인구가 늘어나면서 거기 매출이 오르면 상가들의 그 매출이 오르겠죠. 상가들의 매출이 오르면 상가의 월세를 올릴 수가 있고 상가의 월세가 오르면 상가의 매매가가 오르고 상가의 매매가 즉 상업지역의 매매가가 오르면 상업지역의 땅값이 오르면 그 배후 주거지인 3종 주거지역과 2종 주거지역 아파트 시세도 오른다. 그럼 떨어질 때는 역순으로요. 아파트부터 떨어지고 상업지역 내에 있는 땅이 가장 마지막에 떨어진다. 그래서 부자들은 상업지역 내에 있는 상가를 건물을 투자하는 거죠. 아, 최근에 연예인들 중에 아파트 투자해서 돈 벌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다 건물 갈아타기, 건물 투자해서 몇 년 만에 시세 차익을 얼마 남겼네. 다 그런 얘기일 뿐이죠. 그런 네.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예. 그렇네요. 이게 참, 부자들은 확실한 도시계획에 베팅을 한다. 이게 네. 참 인상적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빨리 책이 나와서 진짜 부자들은 과연 어떤 거를 투자를 해 왔는지 좀 많이 좀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좀 요약을 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떠한 인플루언서를 믿지 마시고 정책을 연구하세요. 정책을. 자, 이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게 부동산판에서 세력은 딱 두 세력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예요. 국토교통부에서 GTX 기노선을 김부선으로 틀어버리는 순간 김포의 집값은 미친 듯이 하락을 하겠죠. 예. 반면에 국토교통부에서 GTX 디노선을 강남선으로 한다면요. 김포의 집값은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자, 서울시에서 관악구 봉천동 그 바운더리 산동네를 오늘부로 뉴타운으로 지정합니다라고 고시를 한다면요. 거기는 오늘부터 불장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에 취하지 마시고 정책을 연구하세요. 결국 정책이 답입니다. 부동산은 정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